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우와, 소름이 돋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영화인지 이제는 헷갈릴 정도인데요. 정말 미친 겁니다. 이 정도일지는 정말 몰랐는데요. 이건 광기 그 이상인 거죠. 12.3 계엄의 밤, 그 긴박했던 순간 한동훈 전 국힘당 대표에게 걸려온 군 관계자의 전화 한 통. 국회에 가지 마라. 국회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니 피신하라. 당신의 가족도 위험하다. 피신시켜라. 한 전 대표에게 위험을 경고했던 이 전화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전 대표를 체포해 사살하려 했던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사살 명령을 직접 내린 사람은 군비선 실세로 이번 내란을 계획하고 주도했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배우가 더 경악스러웠는데요. 그 배우는 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였습니다. 아니, 지금으로서는 김건희로 추정되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된 내용이 아니어서 추정으로 말합니다. 모든 정황과 증거, 증인이 이런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합리적인 의심인 셈인 거죠. 한 전 대표를 죽이고 싶었던 사람, 그자가 아니면 누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이 국회로 가는 사이에 군 관계자로부터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군 관계자로부터 국회에 가면 체포된다.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 가족도 피신시켜라. 이런 얘기를 절대 잡히면 안 된다 등등.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 급한 와중이었을 테니까 기억에 남는 대목들만 지금 얘기하는 거겠죠. 그중에 잊어버릴 수 없는 이야기들. 국회 절대 가지 마라. 피신하라. 체포된다. 잡히면 죽는다. 가족도 피신시켜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사살 명령은 있었다는 거고 있었다는 명령을 한 주체는 노상원 야, 전 정보사령관이다라는 내부의 이제 제보가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분이 한동훈한테 전화했을 확률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받은 저는 뭐 틀림없이 다른 루트일 텐데 당연히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들었던 얘기는 뭐 사실 확인을 떠나서 한동훈 사살에 대한 명령이 있었고 판교에 대기했던 HID1은 60명 이상이다. 38명까지 나왔는데 아니 60명 이상. 또 다른 조가 있었나 보구나. 60명 이상이란 거고 사살에 대한 명령은 노상원이 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이 전직이 현직 사령관을 불러다 지시를 하고 사실상 그렇죠. 뭐 TF 같은 걸 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거기까지 밝혀졌죠. 누가 보증해 준 사람이 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자, 얘 말 들어. 얘가 시킨 대로 다 해. 보증해 준 내 사람. 뒤에 너의 명령권자가 있어. 네. 근데 합리적인 추론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의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한동훈을 꼭 죽이고 싶은 사람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보면 여러 가지 드러난 언론 기사로 난 것만 봐도 여러 가지 뭐 문자 그렇게 추정하는 게 총선 때 공천 이 두 개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추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 아닌가? 그 노상원 씨가 뭐 점집한다고 어제 보도가 나왔던데 어찌됐든 노상원뿐만 아니라 다른 오비들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면 완전 비선이 어떻게 보면 계엄을 준비하고 설계를 했다는 그렇죠. 건데 근데 그것은 현직들이 그 오비들의 말을 듣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보증해준 누군가가 뒤에 있다라는 그렇게- 건데 그렇게- 그러면 윤 아니면 김 둘밖에 더 있습니까? 그 비슷한 시각에 그 시각은 제가 모르겠어요. 회동의 시각을 롯데리아 그 12월 3일 계엄 당일이라고만 알려졌는데 그 시간에 보니까 오후 6시 반쯤에 김건희가 신사동에 성형외과를 갔다는 게 이제 언론에 포착이 됐고 보도가 되겠죠, 곧. 네. 되겠는데 이제 그 박동만 그 성형외과 의사는 대통령 주치의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성형외과 의사를 대통령 주치의로 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 시간에 오후 6시 반이면 병원이 닫을 시간인데 뭐 남의 눈을 피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뭐냐면 알리바이 만들러 간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를 보면 그 시간에 비선들이 롯데리아에서 야 오늘 할 거야 말 거야 오늘 실행할 거야 몇 시에 할까 뭐 이런 거를 롯데리아에서 논의를 하고 있었다면 오후 6시 반에 나는 전혀 몰랐어요. 난 그거 그런 난 알리바이일 병원 수도 갔는데 이런 있는데. 알리바이이 유력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합리적 추정이죠. 김건희가 일부러 그 사실을 외부로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계엄 실패 후에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난 절대 몰랐다. 김건희의 무속의 힘, 정말 대단합니다. 무속과 주술이 안 끼는 곳이 없고 구판과 점괘가 빠지는 곳이 없는데요. 이쯤 되면 무속의 힘, 무속의 나라를 꿈꿨던 게 맞는 거죠. 예비역 민간인 신분으로 이른바 햄버거 계엄 모의에 참여했던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놀라운 과거가 우리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리게 만드는데요. 다른 사건도 아니고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또 그 이후 점집을 차려 운영하며
역술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난 2018년 국군의 날인 10월 1일, 당시 노상원 육군정보 학교장은 여군 교육생을 술자리로 불러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부대에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피하려는 교육생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따라가 전속 부관이 운전하는 차량에서도 성추행을 이어갔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 같은 혐의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아동 청소년 관련 기업 취업 제한을 명령받고 불명예 전역했는데요. 출소 후 경기도 안산에서 다른 무속인들과 함께 점을 보는 철학관을 운영해온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과의 근무연 등을 활용해 인사민원 등을 하는 방법으로 현역 군장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직후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연락해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진술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이번 계엄 모의 장소 중 한 곳으로 꼽혔던 롯데리아 역시 노 전 사령관의 점집 근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불명예 전역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원이 네. 이 김용현과 깊숙이 관여돼서 이 어마어마한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분노를 자아냅니다. 무속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이른바 용연파로까지 불리며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포고령을 작성할 정도로 이번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계엄 비선 논란의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무속인이었는데요. 고르고 골라 김건희가 찾아내 내란을 함께 주도한 계엄 설계자가 안산보살로 불리는 노상원이었던 거죠. 이제는 허탈하기까지 한데요. 이런 자들이 무슨 국정을 운영합니까? 이런 계엄의 실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철저한 자기부정과 유체이탈 화법으로 내란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란숙의 윤석열. 단순히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해 비무장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20일 그의 말을 정면으로 뒤집는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 윤석열이 극소수 핵심 참모들과 회의실에서 거봐라, 국회에 1000명을 보냈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한 결의안이 가결된 지 약 20분 뒤 윤석열이 새벽 1시 20분쯤부터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에게 이같이 말했다는 겁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최근 군 관계자들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수처 등에 따르면 당시 내란숙의 윤석열은 전투통제실 부속시설인 결심실로 들어가 김 전 장관과 박 사령관, 임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과 함께 이른바 결심실 회의를 했습니다. 당시 회의는 침통한 분위기였던 걸로 전해졌는데요. 윤석열은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병력을 얼마나 넣었냐고 물었고 500명 정도라는 김 전 장관의 대답에 그것 봐, 부족하다니까라며 1000명을 보냈어야지라고 반응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은 또 계엄 당시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에게도 군인 4명이 들어가 국회의원 1명씩을 데리고 나올 수도 있지 않냐고 지시했다고 이 전 사령관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전 사령관은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국회 현장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고 2차례 정도 끌어내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았으며 표결이 임박하자 그것도 못 데리고 나오냐는 질책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석열이 계엄과 관련해 내놓은 대국민 담화에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야당의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인데요. 숨쉬는 것 빼고 입만 열면 개구라. 습관성 거짓말에 자신의 가상세계에 빠져버린 금치산자. 시급한 병원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제 기상천외한 발언들이 국민의힘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12.3 윤석열 계엄과 탄핵을 언급한 내용인데요. 그중에서 3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 탄핵안을 발의, 표결한 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 이런 위헌적 발상이 오선 중진의 입에서 나온 것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대행의 말대로라면 헌재에서 인용이 되면 권대행은 처벌을 받을 겁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최영도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달려오지 않은 민주당 중진들을 내란 공범죄로 고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승자박하는 바보 같은 주장을 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발을 하려면 첫째, 12.3 윤석열 계엄이 내란이었음을 최영도 의원 스스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니 내란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표결에 불참한 의원 대부분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데 여러분에 대한 고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참고로 이 불참 리스트에 최영도 의원 본인도 속해 있습니다. 워낙 급해서 그런지 단체로 이성을 놓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의원 90명이 비상계엄 당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이유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아주 기가 막힌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어제 산자위에서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 했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포위됐다라면서 민주당 때문에 표결을 못했다라고 탓을 한 것인데요. 그날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국회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됐고 그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죠. 대화방 메시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2월 4일 0시 5분 김재정 의원이 당사 도착한 의원 명단을 공유했는데 여기에 나경원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보다 2분 앞서 0시 3분 우재준 의원이 경찰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다. 담 넘어와달라라고 합니다. 1분 뒤에는 박수민 의원이 담 타고 진입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정 의원의 이 명단을 봤을 때 자정 무렵이나 그 전에 당사에 도착해 있을 텐데요. 그런데 같은 시각 서명원 의원이 담벼락 곳곳에 경찰이 배치돼 담 못 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국회를 포위한 것은 경찰이고 본인이 당사에 도착한 때 담 넘어 국회로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민주당 지지자를 걸고 넘어집니까? 들어오기 싫었거나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러니까 요즘 국민의힘을 두고 반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국민의힘이 내란 속에 윤석열을 배출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더니 윤석열의 후아무치도 또한 대단한 수준입니다. 석동영 변호사가 나 내란합니다 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란을 부정했습니다. 윤석열 본인이 내란 아니다 라고 우긴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